다음은 통영국제음악당입니다. 통영국제음악당은 2014년에 개관하였으며 규모는 지상 5층입니다. 연면적은 14,618제곱미터이며 공연장은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을 포함한 총 1,563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및 평가 방법입니다. 이번 평가 대상지의 평가대 후보지는 총 6개소이며 첫 번째 후보지는 인고중학교 폐교된 인고중학교, 두 번째 후보지는 우로지 남측, 후보지 3번은 한이마을 북동쪽, 후보지 4번은 한이마을 북서쪽, 후보지 5번은 이마트 영천점 옆이고 후보지 6번은 영천 경찰서 인근입니다. 각각 위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성입니다. 후보지별 특성은 차후에 발표할 예정이고 각각의 평가 특성을 보자면 총 면적은 후보지 1번이 15,520제곱미터로 가장 작으며 후보지 5번이 46,464제곱미터로 가장 후보지 면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 현황으로는 후보지 1번이 전부 용천시 시유지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후보지 5개에 대해서는 사유지, 국유지,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목으로는 후보지 1번이 폐교이다 보니 학교 용지가 포함되어 있고 후보지 3번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가 포함되어 있어 주유소 용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임야, 전, 과수원, 도로, 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 및 지구와 관련해서는 후보지 1번만이 계획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고 후보지 2번에서 6번까지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많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도 현황으로는 후보지 1번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지에서는 중로, 특히 15m 이상의 도로를 접하고 있으며 후보지 1번은 8m 정도의 소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인고중학교는 부지가 시유지로 구성되어 부지 매입비가 없는 상황이고 계획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어 도시계획 시설 지정 절차가 없이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타 후보지에 비해 도로폭이 8m로 가장 좁으며 주변에 연계 가능한 시설이 없으며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지 면적이 타 후보지보다 작으며 인고중학교 매입시 특약사항으로 농업시설로만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2027년까지는 농업시설로만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후보지 2번 우로지 남측입니다. 대상지 인근에는 우로지 생태공원,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이 위치하고 있어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도시계획도로로 15m 도로가 설치 중에 있으며 인근에는 동영천 IC가 인접하여 있습니다. 후보지의 32%가 시유지로 구성되어 있고 시유지가 구성된 경우에는 중앙투자심사 시에 유리한 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후보지의 일부 지역은 도로와 단차가 발생하여 건물 건축 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자동차 학원 부지가 포함되어 있어 평탄화가 되어 있어 일부 공사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영천 하이테크파크 진입도로 확장과 버스 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지는 한이마을 북서쪽입니다. 후보지 4번 한이마을 북서쪽도 후보지 3번과 같이 대상지 인근에 문화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문화시설이다 보니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5m 이상의 도로가 접해 있어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22년 11월에 이 대상 부지의 노인복지시설로 허가가 완료된 부분이 있어 실제적으로 건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후보지 5번 이마트 영천점 인근입니다. 후보지 5번의 경우에는 주변 상권 및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대부분 다구로 되어 있어 부지 기반 조성에 용이합니다. 또한 35m 이상의 도로가 접해 있어 접근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며 하지만 타 후보지보다 토지 매입 비용이 높아 약 340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로변 상가가 포함되어 있어 부지 매입 시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후보지 6번 영천 경찰서 인근입니다. 후보지 6번은 35m 이상의 도로가 접해 있고 토지 매입비가 비교적 적게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연계 가능한 시설이 부재하고 대상지의 경사도가 높아 부지 조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대상지 내 묘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 협의가 필요하며
임원용 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건립 추진 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산지 전용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결과입니다. 먼저 접근성 부분입니다. 접근성은 도보 편리성, 대중교통 편리성, 차량 편리성 이 세 가지를 통해 구분을 하였으며 도보 편리성은 후보지 반경 500m 내 인구 분포도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편리성은 후보지 반경 300m 기준으로 정류장 개수, 경유 노선수 등으로 평가하였으며 차량 편리성은 후보지 인근 도로 여건, 도로폭, 차량 통행 편리성 등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평가한 결과 각각의 점수를 더해서 평가한 결과 후보지 2번이 13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각각 결과치에 대해서 순위를 1순위부터 6순위까지 매겨 가중치를 곱한 결과 곱하여 각각 점수는 아래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후보지 2번이 가중치를 넣어서 4.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후보지 1번이 6순위로 가장 점수가 낮은 0.7점을 획득하였습니다. 적합성입니다. 토지 적합성은 검토율, 총수 제한, 독소 현황, 경사도, 법제적 평가, 기타 사항 등으로 평가를 하였으며 검토율 같은 경우에는 후보지 1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20%로 나타났고 총수 제한은 다 4층으로 같게 나타났습니다. 적도 현황은 소로부터 대로까지 각각 적도하는 현황이 달랐으며 경사도는 5도 이하 그리고 15에서 20도로 나타난 후보지 6번이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났습니다. 법제적 평가는 국토환경성 평가 등급을 통해 나타났으며 각각 나온 수치는 1등급에 가까울수록 고정 가치가 높기 때문에 개발하기에는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은 이 후보지에 따라 제약사항들에 대해서 나타난 것이며 후보지 1번은 등기특약상 농업시설만 사용 가능하고 후보지 6번은 임원용 산지이기 때문에 협의 후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 후보지 2번부터 5번까지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절차가 필요한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한 결과 후보지 3번이 1순위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후보지 3번과 5번이 1순위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후보지 6번이 가장 6순위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여기다가 가중치를 곱한 결과는 점수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1번에서 평가한 결과이기 때문에 확정된 결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금일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인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석입니다. 비전 및 추진 전략입니다. 영천시 문화예술관의 비전은 미래문화예술의 허브, 문화예술도시, 영천시 문화예술회관이라는 비전 아래 문화예술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세웠습니다. 대규모 공연장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1200석 기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야외 공연장은 유사 사례를 적용하여 1000석 기준으로 반영하였고 전시장, 교육장, 회의실 및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공연장 1000에서 1200석을 가지고 있는 문예회관의 평균값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공연장 100석에 10%를 적용하여 120대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산정한 결과 총 면적 15,494제곱미터로 나타났으며 이는 4,687평으로 7평입니다. 그리고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이 면적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관련된 저희가 사례를 넣었는데 그 공연장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객석보다 무대 비율이 거의 같거나 아니면 무대가 좀 작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사례를 직접 이렇게 넣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성남아트센터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대가 있지만 이렇게 이제 객석이 있지만 여기는 무대 같은 경우는 이제 4면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무대 비율이 보통 한 1.5배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익산 예술의 전당 공연장 같은 경우에도 객석은 이렇게 작은 부분 차지하고 있지만 뒷부분에 보이는 이제 무대 부분이 이 각각 면이나 여기에 따라서 뭐 공연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무대가 필요한 무대가 다르고 왔다 갔다 이제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대가 공연장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그 무대 같은 경우에는 객석의 한 1.5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작은 대공연장
세종문화예술회관의 대공연장이긴 하지만 조금 작은 규모 같은 경우에는 무대가 객석이랑 유사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예술 공연을 하지 못하는 이제 단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연마다 이제 무대를 바꿔줘야 되거나 막마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무대가 조금씩 다른데 요즘에는 그 대부분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때 무대를 한 1.5배 정도, 객석의 1.5배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903억 정도로 나타났고요. 부대비는 이해 공사비에 따라서 이것도 990억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90억 정도가 가장 많아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면 책임 관리비라고 총 공사비가 200억 이상인 건설공사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요율이 좀 높아서 90억이라는 금액이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사업비를 저희가 산정했을 때 공사비, 부대비, 그리고 용지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확보 예정인 150억을 이제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 부대비, 용지보상비 곱하기 이제 5%를 적용했을 때 총 사업비는 1,2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건비 및 편입 추정입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도 유사 사례 5개 사례를 단위 면적당 1년비 운영 관리비를 적용을 했고요. 여기 저희가 저희 면적에 해당되는 인력은 총 26명으로 저희가 나타났고 여기다가 이제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평균 임금을 이제 적용해서 했을 때 인건비가 한 10억 정도로 나타났고요. 운영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억 4천만 원 정도 발생해서 총 1년간 24억 정도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편익 항목에 대해서는 직접 편익은 저희가 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고 간접 편익은 이제 경제적으로 들어오진 않지만 그 비교경제적인 가치를 이제 어느 정도 환산했을 때 비용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편익 추정 결과로서는 직접 편익은 저희가 공연장 및 전시가 된 사용료랑 그리고 수익시설 임대료를 다 합쳤을 때 3억 2천만 원 정도로 나타났고요. 간접 편익 같은 경우에는 42억 정도로 나타나서 편익은 총 45억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약사항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 저희가 사업을 준비 추진 의지는 높다고 봅니다. 또한 지역사회 수용성으로 봤을 때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81.8%가 긍정적인 응답을 했으며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 연간 5회 이상은 관람하겠다 희망하는 시민이 30.2% 나타나서 이 30.2% 나타나서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보인다고 보입니다. 또한 이제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문화예술회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평가자 질의응답 및 부지 선정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선정 기능은 무시하기로 하시겠습니다. 이 최종 보고에는 원래 일정이 오늘 사온 거예요. 원래 일정이 부지 선정이 끝나면 결정이 완료가 부지 선정이 되기 전에는 공감 보고라고 봐야죠. 오늘 부지 선정위원회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결정되면 그게 용적 결과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도 제가 마스터하고 그 2달 반 동안 있었어요. 그 사이에 이게 질문당을 따라 틀린 해석을 따라 그리고 화면에는 긍정적 응답이라 이게 여론조사 해보면 긍정적 응답을 막 따라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추진대로 계획대로 무난하게 무리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현재부터 6년이 걸리는 그런 상황.